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복지재단, 검단경제교통과, 검단복지과, 검단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서구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 이배영입니다. 서구복지 발전을 위해서 깊은 고민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장문종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이순아 팀장입니다. 교육연구팀 박나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사 종사자 전문성 향상, 이 항목에서는 올해 특별히 비보조금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문화지원이라든지 교육 혜택 기회를 많이 늘리기로 해서 현재 많이 비보조금 시설 종사자들이 응모를 했고 많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고립청년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드림에이입니다. 드림에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SK의 후원금을 또 받기로 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재능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종사자 직능별 교육 워크숍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교육 워크숍 진행과 교육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될 예정입니다. 77페이지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비 협의체 운영입니다. 고립운둔 청년들의 실태와 생활상을 파악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서구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배영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은주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김성배 검단경제 일자리 팀장님 나오셔서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경제교통과장 교육 중에 대직을 맡고 있는 검단경제일자리팀장 김성배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천섭 검단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오는 7월 1일 건당구 출범에 맞춰 지역화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약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분리와 운영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검장부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검단 구민의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시청사 내에 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약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담실과 취업교육관을 조성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구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검단 창업지원센터 운영 준비입니다. 꿈이 있는 청년들이 검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당하동 LH 행복주택 내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비를 완료하여 독립된 업무 공간 10개와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 기업의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20년도 검단 지역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검단구 출범 즉시 효율적인 주차 행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민원실과 CCTV 통합 간접실을 조성하고 스마트 실시간 단속 시스템과 단속 알림 서비스 등 6개 핵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즉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완비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검단구 차량 등록 민원실 조성입니다. 검단 지역의 높은 차량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청사 1층에 차량 등록 민원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약 8천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서류 보관을 위해 모빌렉 설치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적소고 설치 및 토지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검단 지역 법정 공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임시청사에 지적소고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약 8,200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준 민홍창구 4개와 백두대간 등 7개의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지적공부 등 자료이관을 완료하여 토지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백승호 국장님 그쪽으로 새로 신설고 가면서 서기관 진급하시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뭐 업무는 생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여기 서구에 있을 때 그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설되는 구에 행정을 잘 접목해서 주민이 불편 없는 그 행정을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건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 좀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앉아서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따가 답할 때 이게 이제 법을 보니까 이제 방치 차량에 대해서 공유지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 이렇게 법으로 둘을 나눴었을 때 개인 사유지 안에 무단 방치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륜차,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분류를 해놓고 봤었을 때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가지고 그 차량이 부식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 쪽으로 보기도 안 좋고 또 그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다 이거 뭐 해당이 없다. 또 이게 뭐 도로가 아니다. 이게 사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차량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도심 주택가 내 차량에 화재가 나면 연속성으로 화재가 번질 수가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법적으로는 뭐 행정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주민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도시 미관에 저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과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제 차량 민원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아 이거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 방치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단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 검단에도 그런 게. 담당 팀장님, 제가 이 세 가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차후적으로 이제 검단의 신설구에 이런 민원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좀 없기를 행정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발언 따라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검단 교통팀장 김찬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재 그 불법으로 아니면 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좀 서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으로 저도 동해 근무할 때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한데요. 향후에 이게 이제 검단구에서도 뭐 이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서구가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지도 좀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인사발령이 그 검단 분구되기 전에 선행 사업하고 이제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오기는 했는데 이 말씀은 저희가 제가 좀 세밀히 좀 확인을 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팀장님 뭐 내가 이거 지금 뭐 당장 답변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오늘까지 그 결과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검단구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예.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근데 공무원들은 하기가 좀 애매하면 그냥 일명 그냥 미루기. 아 이거 제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원한테 답변한 거는 적절치 않다. 네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법률적인 것도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 조례도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단면적인만 사항 보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뭐 우리 해당 과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개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결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했다는 사실을 팀장님도 아시고 네. 그 검단구에 도로 신설되는 구의 구민들이 희망을 안고 검단구의 발전을 기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히 공부하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예. 저도 뭐 안전정과가 있을 때 그 오토바이 모바일 그 전기 장치 거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도 지금 겪었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국적이 팀장님께 여기 일자리 지원센터 어느 팀장이 하세요? 예, 제가 합니다.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일자리 센터의 팀장님은 생소한 업무는 아니죠? 저 서구 이청사에 있으면서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에 했지만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75%예요. 그 65세 이상 평균 나이에 그 평균 기준치를 보면 취업률이 75%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어제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를 지금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65세 이상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 65세는 일반 직장이나 뭐 공기업에도 다 정년퇴직을 해서 그 집에서 쉴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65세는 청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연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제 검단구에 신설구에 가서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65세 인구가 있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종류가 일자리가 우리 서구만 해도 6,500 그 자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종류로 보면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가. 근데 쉽게 보면 뭐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뭐 그러는 거. 그다음에 은행원의 안내, 그다음에 위험 지역의 안내, 그다음에 지하철, 뭐 검단에는 거기 한 구역이니까 뭐 별로 없는데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알선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를 몰라. 근데 매년 해는 사람들은 매년 해. 왜냐면 루트를 잘 알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일자리를 찾아서 적정한 일자리 고용 기대 효과를 봐야 된다. 연령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무작위로 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뭐 랜덤으로 돌리는 건지 뭐 추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연령별 비율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뭐 80 먹으신 어르신을 갖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줍게 하고 담배꽁초 줍게 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의 유발이 얼마든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 항목에 연령별을 기준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제가 여기 구청에 일자리 과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내 인원 10명 하면 그쪽으로 10명이 다 몰리는 거야.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연령을 좀 둬서 연령을 둬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일자리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 팀장님,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저희가 선발대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선행 사무를 이제 주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업무 인계인수도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던 업무들을 목록을 저희가 타임 테이블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행정 그 절차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확인하신 그 의원님들의 이런 말씀들, 이런 문제점이나 보완사항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인계인수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공감하는 게 노인 일자리가 사실 그 노인들이 그 어떤 노하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금방 말씀하신 허드렛 일 같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량에 맞는 일을 좀 참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세밀하게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새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업무 파악이 좀 덜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더 클래스의 국장 정도면 실무적인 그 업무 집행 내용 이외에는 국장님이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지침을 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이 새로 그 검당구가 이제 발족이 7월 1일부터 되면 준비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당구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소구의 집행부에 그 어떤 꾸준함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다. 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검당구가 정말 여기 기존에 있던 서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갖고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데 준비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떳떳하죠. 뭐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원한대로 집행해가지고 민원을 수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물품 계약하고 2분기에 직업 상담사 채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일자리 지원센터가 그 국민의 고용 안전망을 좀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의 이런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면 개소 즉시 좀 가동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이 좀 부재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그 직업 상담사를 2분기에 채용하기 전에 어떤 상담 프로세스나 이런 시스템을 좀 사전에 구축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4월 달에 채용을 하면 7월 나오기 전에 사전 교육을 서구에서 그 서구 일자리 선생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아마 저희한테 배치가 될 거고요. 사전 준비가 될 거고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일자리 센터가 임시청사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5월 달이나 돼야지 임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시기 때문에 미리 준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전에 사전에 어떤 레이아웃 이런 거는 다 잡아놨는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도 바로 할 수는 하겠지만 임시청사 완공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이게 서구 제2청사에 고용복지 인천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이 청사에 그 지원왔던 거를 서구에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위치가 원당동 아라역 쪽에 있습니다. 서부 고용센터가 그러니까 큰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구 쪽도 연결을 해서 교통편이나 이런 쪽은 아라역이나 그 서구청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연계나 이런 거를 잘 해서 그 출발 초기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 면적이 7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이제 4곱하기9가 기본 모델인데 저희가 2개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2평 정도 됩니다. 임시청사 내에 임시청사 내에 있습니다. 임시청사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5월에나 그런 것들이 마무리된다 한다면 사전에 그 인력을 뽑아서 준비하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서구청에서 먼저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고요. 저희는 시간 선택 임기제를 추가로 채용을 해서 그리고 채용할 당시에 그 이런 업무가 있는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경력직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처음 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현장 투입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사실 이것이 어느 공간에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백 없이 이런 것들을 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좀 소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차 조직 개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발대 형식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구축, 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행사무 위주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월 달이 되면 2차 조직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저희가 경제교통까지만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과 교통정책과 뭐 차량 관련 부서 그다음에 그 환경과까지 저희가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4월 달이 되면 어떤 완성된 조직이 형성되면 그때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현재 업무 매뉴얼로 제가 그 자체 업무 연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4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왔을 때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 현장의 문제점들 제가 잘 기록해놨다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향후에 그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좀 로드맵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3월에 또 상임위가 열릴 예정인데 그 전까지 또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보고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신설구 준비단으로다가 현장에서 활동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준비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송희 의원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제 근무를 이제 검단에서 근무할 인원을 지금 현재 서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근무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4월 달에 네. 채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인데 4월 달에 근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서 내보내면은 그분들이 신설구에 나가서 그 막대한 그 업무를 다 맡아서 잘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여기 착자해 보게 되게 되면 기준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어서 책정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부터 근무시키겠다. 근데 뭐 그런 취지로 다 받아들여도 돼요? 그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시간 선택 임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기간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 선택 근로자도 저희가 2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4명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책자에는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질 않아 갖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후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좀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좀 한두 가지만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혹시 뭐 이건 뭐 구성에 관련돼 있는 뭐 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하실 계획이나 하실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네. 그 완료는 아마 2분기쯤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그 기존의 그 창업준비센터가 이제 서구 쪽에 그 청년정책 일자리 청년 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당장 그 12일 날 목요일 날 또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절차나 문제점들을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공사나 어떤 물품 구입은 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검단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들 제가 다 인계인수 잘 받고 또 협의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 그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요. 준비하겠습니다. 임시청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LH 그 임대주택 그 맞습니다. 아파트 예, 청사 맞은편 쪽에 있는 네네 예. 그쪽으로다가 이제 영구적으로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다 사용하는 맞습니다. 거죠? LH랑 협약해서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업무 추진 이쪽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제 교육 가셔가지고 안 계신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우리 검단 그 준비단에서 사실 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자료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사전 설명도 좀 있고 좀 뭐 그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살펴볼 때는 사실 7월 1일 날서부터 이게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는 있죠. 네. 그냥 뭐 예, 저희가 금방 얘기했지만 저희가 타임 테이블부터 해서 그 업무 목록에 대한 그 업무 매뉴얼까지 일단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다소 우려하시는 것들은 어떤 건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하면서도 이렇게 혹시라도 좀 누락될까봐 걱정한 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만하지 않고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그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으로다가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 검단의 그 신설 구회에서 놓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다가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새롭게 그동안 해왔었던 거지만 검단에서는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 또 사전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추후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인 설명서를 갖고 한번 방문을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다가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뭐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다가 가장 그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업무들인데 그 청년 창업에 대한 그 지원센터도 아주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좀 심도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책자에 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다가 좀 기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가 다시 한 번 더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그 우리 의원님들에게 추후에 자료와 함께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센터하고 청년 자원 지원센터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들 문제점이라는 게 발견됐거나 또 그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우청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팀장님. 지금 뭐 송 의원님하고 심우청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있잖아요. 검단구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월부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은 방법으로는 지금 뭐 공간 만들고 인수인계 받는 거에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하시는 공간은 그럼 5월 달에 거기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그냥 용역 계약서 그냥 발주 보내면 되는 거고 뭐 지금 팀 내에서 4월에 그리고 또 인원 오면은 그때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업무 보고 끝나시고 정리된 세부적인 계획들을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검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준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부분도 다 같이 해가지고 세부적인 업무 분장 그리고 내용들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화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김명선 검단복지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복지팀장 김명선입니다. 박경화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본부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안현희 검단통합관리팀장입니다. 검단복지과는 26년 1월 2일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검단구 출범을 위한 복지국 인수인계 선행사무와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의 통합조사,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 3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검단복지과 주요 사업을 25쪽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복지정책과 선행사무입니다. 복지정책과 선행사무로는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 준비 예정으로 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총 4,871만 9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검단구 출범에 맞춰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성 및 사무국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생활보장과 선행사무입니다. 생활보장과 선행사무로는 검단구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단 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및 운영 준비입니다. 먼저 검단구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자활기관 협의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2분기 내 위원 모집비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단 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및 운영 준비는 검단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체를 지정하는 사무로 26년 2월 3일부터 2월 20일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2월 11일부터 2월 20일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선정 절차를 통과한 위탁 운영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시청사 3층에 위치하는 검단구 지역자활센터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직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이 전액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단 지역 자활 사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조 노인장애인과 선행사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선행사무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확충, 대한노인의 검단구 지회 설립, 노인복지관 수탁기간 조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확충은 검단 행정과 1층 노인 인력개발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무이며 대한노인의 검단구 지회 설립은 노인지회 사무공간을 모색 확보하는 사무로 노인장애인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수탁기간 조정은 검단 노인복지관, 당하 노인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에 따른 잔여 위탁 기간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는 사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 신고 시 세울 시스템,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를 구축하는 사무입니다. 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에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검단구 출범 이전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 6천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전용 구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3,900만 원이 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8조 교육지원과 선행사무입니다. 교육지원과 선행사무로는 임시청사 본관 3층에 검단구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사무로 리모델링비, 직기 구입비로 총 1억 1,5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보육과 선행사무입니다. 가정보육과 선행사무로는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도담 장난감 월드 업무로 검단 행정과 내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총 2억 8,6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0조 아동행복과 선행사무입니다. 아동행복과 선행사무로 검단구 아동보호실, 검단구 드림스타트실을 검단구 임시청사 2층에 설치하는 업무로 리모델링비, 직기 구입비로 총 3,949만 원 전액 구비 편성되었습니다. 31조 검단구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검단복지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검단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신설구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신설구 되고 나가지고 업무 추진은 뭐 그쪽에 검단구에서 같은 검단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일이지만 기본 정책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의원님이 그 해당 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설명을 해가지고 검단구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과연 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쪽에서 차질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대한노인의 검단 지금 지회가 우리 서구 지회가 있죠. 아주 분회가 있죠. 분회. 네. 지금 현재는 분회죠. 네. 거기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최소한도 그 팀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업무 중에서 그 행정을 잘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서구 지금 현재 검단 지회는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네. 어디에 있어요? 저희 구립 검단 경로당 네. 완정로 165번 길 12번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네. 그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 혹시 국장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국장님도 모르고 팀장님 모르고 여기 업무 보고에 왜 그 대한노인의 지회 설립안은 왜 놨어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게 면적이 얼마고 노인의 회장이 누구고 노인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최소한도 이런 거는 알아야지. 그래야 업무 추진을 하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업무 보고에 대해 게시해가지고 해요. 기본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 기본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이 없고 기본이 없으면 관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도 파악 못하면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는 거는 좀 의원으로서 좀 서운합니다.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검단지구의 검단도 노인이 꽤 많아요. 우리 여기 이쪽에 서구보다는 좀 적을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원도심과 신도시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원도심의 그 노인종은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신도시 노인종은 격을 따지면 호텔급 정도 되거든요. 잘 해놨어요. 제가 가봤더니. 우리는 여기 이제 청라하고 여기 원도심에
하고 비교할 정도인데 청라보다도 검단 신도시 노인정이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팩트는 뭐냐면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려면 우선 지혜부터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장애인 주차 관련에 대해서 주차 구역에 대해서 이게 또 일반 차량하고 주차 위반하고 장애인하고는 금액이 엄청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불법 주차는 10만 원이고 일반 주차는 3만 2천 원인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오면 법률에 의한 그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 11시, 12시 이후에는 전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대수가 한 대도 없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처음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세대수에 비한 법률 지정대 주차장이죠. 그거 맞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행정 업무는 여기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사는지 이거 현황 파악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럼 주차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주차하게 되면 입주민의 불편이죠. 입주민의 불편은 서구 구민의 불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 그 장애인 주차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를 못하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주차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행정의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 공동주택 이제 검단도 이제 공동주택 협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단지별 회장, 입주자 대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다가 한번 의문을 딱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나서 그게 잘 될 것 같다 하면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안내를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조사를 해보니까 1.7대 한 가정당 차량이 1.7대를 가지고 있더라고 검단에.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세대 있는 데도 있고 뭐 가족별로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게 아파트 그 관리소에 그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 차량은 지상에도 될 때도 지하 없어서 통로에다가 그 주차를 세운다는 그럼 서로가 이용에 불판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그 A라는 아파트에 그 주차 장애인 대수가 10대라고 하면 그 조사를 해서 실수요 조사 장애인이 몇 명이 사는지 실수요 조사를 해서 아파트 형평 주차 문제의 형평성 관련하여 그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차 시간을 좀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은 있는지 요건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 그 관리 단지 회장이나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주차의 빈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잘 모르시는지 알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행정 능력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정해지고 장애인의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생활 편의라던가 보행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이라든가 지침에 의하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그 주차구역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에서 함께 그 부분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당연히 변화해야 돼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장애인 주차대수는 10대야. 근데 10대가 다 비어 있는 거야. 예? 이거를 좀 활용하자.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뭐 외면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 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장애인협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주차 단속 요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요. 특히 공동주택이나 빌딩 같은데. 예? 굉장히 주차 공간을 놓고 꼭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주차를 했는데 없어. 바깥에 나가도 없고. 이런 불편 상황을 최소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공동주택 장애인을 잘 파악해서 간제를 해서 한다. 이 검토의 대상이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거나 근거 지침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법에 준수하고 그 조례의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건 그 공동주택 그 관리자하고 네. 좀 매치를 시켜서 일반인에게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지. 배려. 네? 그 배려를 하는데 얼마까지 배려를 하는 사항은 현황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장애인이 딱 2명 있는데 장애인 주차 대수는 13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검단 같은 데는 좀 신도시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져서 뭐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장애인 주차장 그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일반 차량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차량에 이제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지를 붙이고 있지만 어떤 뭐 그 전자 칩을 넣어서 장애인 차량을 걸 넣어주게 되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들어오면 벨을 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절대 못 가요. 들어갔다간 앞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신도시 같은데 구도시면은 지금 할 수가 없고 여건이 맞잖아요. 새로 짓는데. 이런 거는 권고사항 건축 허가 시에 권고도 할 수 있고 좀 도입을 해서 지침을 줘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요거는 국장님이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런 성향적으로 추진을 하면 기대적인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이 보고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준비단에서 사실 그 준비하고 계시느라 어려움이 많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단의 그 막중한 책임을 알고 계시죠? 예. 준비단에서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검단구의 행정이 앞으로 올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민원 속에 헤맬 것이냐는 준비단의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선행 사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이제 사전 준비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전 준비가 다음에 본 업무를 이어받으실 분들이 에러 없이 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업무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현황 파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현황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다가 묻지 않더라도 잘 하고 계실 거라는 걸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단구 출범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검단의 노인정 숫자가 몇 개인지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파악은 서류상의 책자에 자료의 수치 파악으로다가 한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검단에서는 그 전에 수도 없이 제가 그 복지 그 노인 장애인과에다가도 그 역설을 했었던 부분들이 노인정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다가 노인분들이 그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아니면 사용 불가하게 그렇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분위기를 연출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누차 지도 점검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소기의 경일기다. 그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더욱이 새로 짓는 대단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보여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 그 앞으로 노인 장애인과에서 새로운 업무로다가 이제 준비를 이제 업무 이관을 하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뭐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준비단에서는 최소한 그런 상태의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에는 좀 전에도 우리 경제 그 검단 경제교통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 연속적인 업무에 검단권만 띄워가지고 행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연속된 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검단에 대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좀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다가 준비단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복지국의 여러 과에 대한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분과가 돼갖고 다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준비해 주신 거가. 네. 물론 이제 지금 적은 인원으로다가 막대한 그 분량의 그 행정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려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준비단에 계신 분들이 검단의 역사를 지금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은철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입니다. 팀장님, 그 지금 검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자료 보니까 자료가 지금 그냥 불분명하지 않게 배치 협의 완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검단 출장소 내에 그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 이제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부서와 그 내부 리모델링이라던가 이제 직기 구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검단 출장소가 그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가랑 이제 협의를 진행 완료하였고,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지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용도 변경하면서 이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아, 그럼 여기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그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위탁 운영을 공동 위탁 운영으로 지금 추진이 완료되었고, 27년도 1월 달부터는 서구 검단구 출범 이후에 위탁 운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뭐 직원들이나 뭐 그 다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는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 공용 운영이 있고요. 저희가 검단구 출범 이후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위탁 운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 그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검단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과장 김선미입니다. 소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검단보건위생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신미화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장문정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검단보건과는 검단구 출범을 대비하여 보건, 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주민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식품, 공중위생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행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단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 일반 현황 및 완전 건강생활지원센터 계속 추진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39페이지 아라 건강생활지원센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라 1, 2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억하자 2025년 12월 19일 개소하였습니다. 연중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및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 인구 구조가 젊은 가족 중심 인구 특성 및 수요에 맞춰 모자보건 사업과 어린이 건강 체험 교실 특화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69만 4천 원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40조 검단구 보건소 부속실 설치 추진입니다. 지상 3층 2760평방미터 규모의 검사실과 방사선실을 포함한 32개의 부속실의 환경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전문 의료 장비 설치와 시운전 및 필요 물품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6년 7월 1일 업무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6,200, 1,30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단 보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우창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계속돼서 앞선 그 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준비단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갖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이 시작이 됐을 때의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준비단에서 준비하는 역할이 아주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동안 추진 사항에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것은 검단 것만 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서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서구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검단 분구 준비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게 되게 되면 검단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갖고 향후 그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성 있는 게 바로 준비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근데 그 의원님, 우리가 지금 3개 센터가 있는데 완정하고 검단은 그 기존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특성상 완정은 완정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활용한다고 보면 되고 검단도 검단 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검단이나 오류 안길동 불로 대곡동 주민들이 이제 보통 활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부터 그 2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그 해오던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니까 검단 분구가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뭐 문제는 없고 또 네.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의원의 입장, 그 지역에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준비단의 역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 행정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보다 더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세라든가 또 이거 관장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그 준비단의 역할, 뭐 준비성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는 의원의 신분으로다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업무에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우창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주택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백승호 국장님과 김선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